다시 시작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요. 일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무사님, 지금 송도 포스코타워에 입주해 있는데 방구석에서 시작하셨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요? 처음 시작하셨던 얘기 좀 해주세요. 누구나 그렇듯이 처음에는 돈이 없잖아요. 그 개업할 당시에는 신혼이기도 했고 결혼하면서 이미 많이 무리를 해가지고 정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방구석에서 세무 프로그램 깔고 시작해보자 소소하게. 진짜 딱 몸만 갖고 시작하셨네요? 그렇죠, 뭐 서비스업인데요. 아니, 그럼 처음 시작하실 때 일이 있어야 할 텐데 어떻게 영업하신 거예요? 제가 주변 부탁으로 하는 거래처가 두 군데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퇴사하고 나름대로는 이제 집에서 사업자 냈는데 일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새벽에 잠이 안 와요. 요즘 뭐 미라클 모닝 하잖아요. 필요가 없어요. 새벽 5시가 되면 눈이 번쩍 떠져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막.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황하게 비어있는 엑셀 시트를 이렇게 보면서 고민하는 거죠. 내가 이러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힘든 시기 보내고 답을 찾으셨나요? 제가 내렸던 결론은 이제 우아하게 영업하고 뭐 알아서 손님이 오고 이런 걸 가릴 때가 아니다.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고 그냥 닥치는 대로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요즘도 제가 외근팀에다가 하는 주문이거든요.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했어요. 뭐 블로그 한다든지, 뭐 무작정 찾아간다든지, 뭐 플랫폼에 입찰 넣는 거라든지 그런 것도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 것 같아요. 활박하게 해보면서 느낀 점은요. 정말 고객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하구나. 그걸 좀 깨달은 것이에요. 이제 금호세무사 할 때는 그냥 거래처가 딱 주어지니까 그거 막 기계처럼 이렇게 해놨었다고 한다면 저도 사장이고 그분도 이제 사장이잖아요. 내 사업이 얼마나 소중하고 애틋하고 이제 자나 깨나 사업 생각밖에 없다는 그게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공감이 되고. 이런 소중한 내 사업을 아무한테나 맡길 수가 없겠구나. 그런 마음도 또 이해가 가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많이 들었죠. 지금도 회계사님이랑 그때 방구석에서 개업했었던 때, 그때 얘기를 종종 해요. 이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요즘에는 미라클 모닝 안 하고 계세요? 요즘은 안 합니다. 사업 초기에는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하는 1인 기업이잖아요. 그럼 일이 너무 많지 않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요. 일이 없으면 없는 대로 막 억지로 미라클 모닝을 하게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잘 돼가지고 바쁘잖아요. 그럼 바빠서 또 막 너무 죽겠는 거예요. 낮에는 사장님들이랑 소통하고 이제 외근 다니고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앉아서 모니터 앞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업무를 볼 수가 없고 모든 업무가 다 끝나고 사장님들 퇴근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그때부터 밀린 일 처리하고 이런 식의 루틴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혼자서 내근 외근을 다 하니까. 직원을 뽑는 시점을 많은 사장님들께서 고민하시잖아요. 세무사님도 처음에 고민을 하셨을 건데 언제 직원을 처음 뽑아야겠다 생각하셨어요?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는 시점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모든 것을 제 손으로 손을 대가지고 완벽하게 끝내고 뭐 소통도 제가 다 직접 하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바빠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야근해가지고 잘 끝나면 좋은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시점이 와요. 어느 정도 넘어가니까는 혼자 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일처리도 바로바로 안 되고 그런 점들이 뭐 물론 대표인 제가 다 하면 좋겠지만 고객님들도 그걸 더 좋아하고 근데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는 시점이 딱 왔어요. 대표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것만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거랑 직원한테 어느 정도 위임시킬 수 있겠다 하는 일이랑 그거를 정확하게 나누는 일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거를 나눠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살살 나누는 그때부터 진짜 이게 회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되도록이면 좀 제가 거래처를 직접 맡는다거나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직원분을 미리미리 채용을 해두고 거래처 사장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세무사님 지금 사무실 규모가 개인 세무 사무실 치고는 손에 꼽힐 정도로 규모가 크신데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이 있나요? 그런 거는 딱히 없고요. 정말 죽도록 했습니다. 다른 거 생각 안 하고요. 저는 오로지 이제 장부기장만 했어요. 이제 세무 쪽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딱 장부기장 한 우물만 팠고 저의 뇌구조의 98% 정도가 사업의 생각일 거예요. 그럴 정도로 무조건 사장님들 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직접 대면해가지고 상담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영업을 하다가 또 좀 안 될 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도 안 되나 보다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계속 찾았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나둘 모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정 수준까지는 노력으로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운도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다시 0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규모로 만들 수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시 시작하라고 해도 이 규모로 이렇게 단시간에 하는 거 못할 것 같아요. 예전에 했던 것만큼 노력을 할 자신은 있는데 그때 제가 만났던 운을 또 만날 자신이 없어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거래처 대표님 중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열심히 하는 거는 사람의 영역이고 잘 되는 거는 신의 영역이다. 제가 초창기에 뵀던 대표님들한테 제가 도움을 드리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대표님들한테 배운 적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 저의 스승님이신 셈이시고 또 그분들께서 또 소개를 많이 해주시고요. 창립 멤버였던 직원분들을 제가 너무 좋은 분들 많이 만났어요. 지금 계신 팀장님들도 너무 좋은 분들 만나고 이래서 이게 운이 없이는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방구석에서 개업하고 사무실로 어떻게 이사를 하게 되셨어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신고 대리가 되게 잘 됐어요. 그때 모은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천만 원으로 보증금, 인테리어, 그리고 그 안에 뭐 집기류 이런 거랑 그리고 3개월 정도 직원 월급 줄 수 있는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어찌 해보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10평짜리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사무실을 얻어서 나가면 방구석에서 개업했을 때보다 안정화가 될 줄 알았어요. 이게 사람 마음이 오히려 더 절박해지더라고요. 더 책임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당장 월세 내야죠. 직원 월급 줘야죠.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렇게 절박하게 해서 그런지 또 희한하게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직원이 이제 거기 10평 사무실에서 4명이었는데 이제 5번째 직원이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무실을 2년 계약을 했는데 4개월 만에 또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50평짜리로. 아니 그럼 개업한 지 1년도 안 돼서 사무실 이사만 2번을 하셨네요? 완전 격변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죠. 저도 그때 좀 얼떨떨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동네 부동산에서 소문이 났었대요. 한 여자 세무사가 10평짜리에서 시작을 했는데 잘 돼가지고 50평짜리 이사 가더니 결국은 포스코 타워 가더라. 뭐 이런 식으로 대박이 났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50평짜리에서 포스코 타워 이사를 올 때는 심지어 권리금도 받았어요. 그게 이제 그 어떤 거였냐면 여기가 대박난 자리다. 이래가지고 뭐 인테리어나 뭐 집기류 이런 것들도 예쁘게 해놓은 것도 있었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좀 권리금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격변인 거는 맞는데 이렇게 이사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힘들기는 한데요. 되게 막 신나요. 왜냐면 잘 돼서 이렇게 확장 이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재밌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격변은 뭐냐면 첫 사무실 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1년 내내 채용을 해요. 거래처가 자꾸 늘어나거든요. 이게 직원 뽑는 일은요, 굉장히 빡셉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진짜 격변은요, 제가 임신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게 진짜 격변이더라고요.